안녕하세요. 판교 김 부장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한국형 뉴딜인 일명 K-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앞으로 미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진행될 이 한국형 뉴딜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형 뉴딜의 전체적인 정책 틀은 나왔지만 이제 1차 전략회의를 진행한 만큼 세세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국형 뉴딜은 크게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딜 펀드는 정부에서 20조 원을 조성하고 뉴딜 금융은 금융권에서 17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이 금액들을 통해서 뉴딜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는 게 한국형 뉴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뉴딜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확실하게 해당 분야를 성장시키겠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며 이 펀드들을 통해 조성된 자금들을 뉴딜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투자 대상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디지털 AI, 비대면 스마트 서비스,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같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 펀드와 동일하게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정부가 주도를 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가 지정한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게 일반 펀드와는 다른 한국형 뉴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가 뉴딜 관련 산업의 종목들로 구성된 K 뉴딜 지수와 그린 뉴딜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같이 계획을 밝혔는데 어제 K 뉴딜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네 가지 분야를 바탕으로 총 5개의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한 ETF가 10월 중에 상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ETF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뉴딜 지수 관련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직접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딜 지수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간접 투자인 펀드와 직접 투자인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펀드의 경우 정책형 펀드는 수익률은 좀 낮지만 안전한 형태의 펀드인데 원래 사실상 원금 보장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주는 메리트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수익률은 낮아서 은행 적금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이 뉴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할 예정이니 각 상품들의 위험성이나 수익률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 뉴딜 지수나 그 뉴딜 지수에 연계된 ETF나 각 개별 종목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위험성은 높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관련 분야에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성장을 해야 연계된 뉴딜 펀드나 ETF도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뉴딜 관련 종목들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본인에게 알맞은 투자처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국형 뉴딜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미래 핵심 분야를 성장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시중의 유동 자금들을 펀드나 주식시장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 공매도 금지 연장이나 뉴딜 지수 같은 걸 보면 당분간은 주식시장을 계속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어차피 정부의 경우 세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권의 경우 뉴딜 정책에 동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펀드들을 만들어서 팔고 수수료를 받으면 되겠고,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 이해관계가 물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면서 실제 진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